단어만 외워가지고 오면 단어만 가지고 영어 2등급 맞게 해주는 독해는 무료로 뿌려줄게. 알았지? 책 이름이 뭐라고? 보카토야. 자, 오늘은 스텝 중에서 뭐 하냐면 세 번째 스텝이에요. 요거 하고 나서 우리 빈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중요한 스텝이고, 요걸 잘 풀잖아? 그럼 2등급까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는 해석을 좀 못해도 풀 수 있으니까 쫄지 말고. ABC의 이제 포인트, 요거만 먼저. 제일 중요한 거야. 독해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독해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뭐다? Logical comprehension. 논리성을 물어보는 문제다. 머릿속에 이걸 남겨야 돼. 해석에 집착하지 말 것. 그리고 보통 세 개로 문제를 푸는데 연결어 지시어, 주어 동사 일관성, 추상적 구체적. 이거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할 거야. 대신에 연결어 지시어가 나오면 뭐다? 저질 문제야. 저질 문제. 누구나 다 맞히는 문제라고. 그래서 연결어나 지시어가 잘 안 나올 거야. 자, 여러분들은 주어 동사 일관성, 추상적 구체적, 이게 뭔지 몰라도 하여간 이것만 잘 외워라. 이 솔루션 부분은 여러 번 보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돼.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 문제마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문제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다른데 전부 다 똑같이 열심히 해석해서 풀려고 들지 말고, 자, 어떤 문제는 해석 위주고 어떤 문제는 뭘 조심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 하라란 말이야. 지형지물을 잘 활용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달려가면 문제마다 다른데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 니네 나라 장군 중에 아주 되게 용맹한 장군이 있었거든. 임진왜란 때 신립이라고. 이 사람이 육지에서는 그나마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장수잖아. 근데 일본 애들하고 싸워서 거의 전멸했어요. 한 명도 안, 내 기억으로는, 선생님이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선생님 기억으로는 거의 전멸했다고 알고 있거든. 왜 그러냐면 기마부대를 이끌고 잘 싸우던 인간이야, 이 사람이. 근데 평지에서 비 온 날인가? 비 온 다음 날 싸운 거야. 되겠니? 쟤넨 조총 쏘는데? 그러니까 완전 전멸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뭘 잘하더라도 지형지물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야.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순서 문제 풀 때는 머릿속에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아, 이 문제는 해석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다. 학생들이 맨날 질문하는 건 해석하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봐. 근데 해석하지 말고 논리성이 먼저야. 해석은 검산할 때 쓰는 거고, 시간이 남으면 검산해.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시간이 안 남으니까, 자, 이렇게 솔루션을 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한다. 첫 번째 보면 선생님이 항상 액티브 리딩을 하라고 하는데, 액티브 리딩이라는 건 진짜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장에 있는 힌트를 가지고 붙이는 거야. 그걸 메이팅이라고 하는데, 지시어나 주어나 연결어나 이런 거 가지고 붙이는 거고, 뭐냐면 대표적인 게 퀘스천이야. 글 속에서 글쓴이가 질문을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새끼 없잖아. 답변 안 하지, 니네. 그럼 뭐하러 힘들게 질문을 하겠어? 왜 질문하지? 지가 답변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물어보는 말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질문했어. Is the impact of Viking invasion negligible이라고 물어봤어. 바이킹 침범의 영향은 무시할 만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 다들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the impact of, 요걸 그대로 쓰더라고. 아, 얘가 주어 impact of Viking invasion 뭐 is negligible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뭐 생각은 잘했는데 당연히 물어본 거와 답변하지만 영어는 반복되는 걸 싫어하니까 이걸 그대로 쓰진 않겠지. it이라고 쓰지 않겠어? it이라고? 단수로? 그러니까 뒤에 문장에 나오는 주어를 잘 보면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똑같이 써주면 너무 쉽잖아. 그리고 똑같이 써주지도 않아요, 영어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걸 바꿔줄 만한 게 뭔가를 생각을 해야지. 주어가 복수가 나왔으면 아, 그 다음 문장은 아마 데이로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유추하고 가야지. 그냥 똑같은 주어로 오지 않겠어요? 똑같은 건 안 쓴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상상해. 그러면 A, B, C가 3개가 있는데, 야, A에 질문했으면 고작 남는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잖아. 넣어봐. 주어 맞는 게 있나? 이렇게 답변을 넣어보라고. 그럼 쉽게 답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액티브 리딩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물어보면 답변해야 될 거 아니야. 답변은 물어본 주어의 내용에 관련돼서 하지 않겠니? 그걸 찾아가 봐. 주어 동사로만 찾아도 돼.
그래서 요걸 잘 보시고 두 번째 봐봐. 나데이가 엄청 많이 나오는 수능에 나오는 거야. 그럼 기출문제 보잖아. 그러면 나데이 나오는 문제가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나데이를 잘 기억하시고, 자, 주어는 A가 아니야 이렇게 끝나는 문장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항상 뒤에 나오는 파트를 잘 보란 말이야. 선생님이 이제 솔루션에 몇 가지에다가 블랭크를 넣어놨으니까 그건 채워야 된다. 자, 뭐가 나온다? 이 블랭크에다가 자, 나데이 다음에 but be, but은 안 쓴다. instead나 rather가 나올 거야. instead나 rather가.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육사 기출문제 같은 걸 풀어보시면 주어진 문장 넣기 맨날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앞에 뭐만 찾으면 돼? 나데이만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아, instead나 rather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라고. 근데 문제는 instead나 rather는 연결어야. 연결어라고 하는 건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한 거야. 그럼 나데이 다음에 얘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instead B를 찾을 수 있지? 뭘 가지고? 주어 가지고 찾는 거야. 주어 가지고. 자, 주어는 not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라.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지니. 자, 주어는 not A 이런 문장이 있어. 근데 그 다음 문장에 instead나 rather를 써야 되는데 instead나 rather가 생략이 됐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쓸 거라고. 주어는 B다 이렇게 쓸 거야. 얘랑 같아야지. 원래 문장 구조상. 야, 주어는 A가 아니고 딴 주어가 B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어 가지고 자꾸 보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나데이는 수능에 아주 여러 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놔야 돼. 자, instead rather 찾던가 또는 같은 주어 찾던가. 이게 스텝 2야. 잘 봐. 이제 한 단계 업이다. 자, 주어는 A가 아니야. instead나 rather를 생략했어. 생략했으면 주어 보면 된다 그랬지. 그럼 이걸 난이도 높이려면 주어는 not A야. 자, 난이도 높이면 똑같은 주어가 와야 된다 그랬잖아. 똑같거나 비슷한 주어가 와야 돼. 근데 주어가 똑같으면 눈치 빠른 놈 찾을 수 있으니까 문제 어렵게 내려면 주어를 완전히 다른 뭔가를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찾지? 주어를 완전히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이렇게 써주는 거야. 수동태로 바꾸면 주어가 똑같은데 똑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자, 수동태로 바꾸면 주어는 똑같은데 똑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래서 같은 주어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나데이를 제일 어렵게 내는 방식은 얘야. 어떻게 한다? 아, 이게 주어를 여기 앞에 주어를 넣어봐. 그래서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보면 돼.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 보통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풀어. 자, 그래서 나데이 뒤에 쓴다. instead나 rather가 오거나 주어를 맞춘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솔루션 봐봐. 주어 동사의 일관성. 이게 중요한 거야. 거기다 써. 뭐라고? 금방 배운 거야. 써야지. 수동태주의. 난이도가 아주 높았거나 이런 문제 보면 주어 동사 일관성.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주어 동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바뀌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주어가 바뀌거나 그러고 이상해? 근데 수동태야. 그러면 아, 주어가 앞문장의 주어랑 같아서 생략해 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여기다가 수동태 주어라고 봐. 읽어봐. 그리고 갑자기 주어가 바뀌거나 동사의 시제가 바뀌면 이상한 거야. 왜? 글이 전환점을 갖다는 얘기니까 주어를 잘 보고 쫓아내려가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실제 수능 문제나 교육청 문제 가면 평상시에 모의고사하고는 다르게 지시어나 연결어 같은 게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연결어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상적, 포괄적, 구체적이란 말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는데 쉬운 말로 바꾸면 이거 여러분이 아는 말이야. 이건 주제고 이건 예시야. 그럼 보통 사이에 뭐가 와야 돼? 이렇게 for instance나 for example이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이걸 다 써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언어의 논리성이 잘 모를 때라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이걸 써주는 거야. 근데 이제 고3 정도 되잖아. 그럼 이걸 안 써줘요. 이거 없어도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학교 가면 어떤 어려운 글들 대부분은 연결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넣어가면서 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능 문제 이런 게 나오면 포기점이 없으니까 어렵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 구체적이라 그래. 자, 난이도 높거나 정답률이 낮았던 순서 문제는 답이 전부 다
나대 아니면 얘 가지고 답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이 왔어. A의 문장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게 추상적인 거고 포괄적인 거야. 그러면 아 이거 뭐야? 무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런다? 어렵게? 포괄적 추상적이라고 하고 쉬운 말로 하면 주제야. 그러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B에 갔는데 문장이 하나 있어. 무슨 예를 들어주는 것 같아. For example은 없지만. 그래서 얘랑 이렇게 같은 얘기겠지. 만약에 얘가 주제고 예시면 주제를 향한 예를 들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같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걸 붙일 수 있어야 돼. 이건 난이도가 높은 거야. 이건 선생님 이제 기출문제 하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for example이 생략된 걸 뭐라 그런다고? 추상적, 구체적이라고 한다. 추상적, 구체적은 어떻게 푼다고? 자, 만약에 A, B라고 생각이 되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똑같은 내용인가를 따져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에 나옵니다. 자, 구체적 진술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when이나 if 같이 뭐뭐 할 경우에 뭐뭐 한다면 이란 말들이 들어가 줄 거예요. 자, 표시된 거를 자꾸 읽어는 봐. 그래야 선생님 문제 막 설명할 때 이게 그거다라고 얘기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다. 자, 넘겨가지고 세 번째 이제 연결어가 나오는 경우야. 연결어가 나오는 경우는 연결어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보다는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on the other hand라든가 on the contrary, conversely, unlike 이런 게 나올 거야. 이런 게 전형적인 뭐야? 이런 게 전형적인 반대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이 미국 영어적인 글을 읽다 보면 선생님 어렸을 때 한국 국어를 공부할 때 비유의 종류가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무슨 대유, 제유, 뭐 환유 아직 기억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세분하게 구별해서 하는데 선생님이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물론 영어도 그렇게 나누자고 들자면 나눌 수 있지만 영어적 사고는 대체적으로 제일 좋은 게 비교 대조예요. 얘네가 아주 심플하게 문제 어떤 언어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대조형 글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명연설이나 명문장을 보다 보면 대부분 아주 멋진 대조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 자,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나오면 해석을 잘 못하는 놈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심플리파이하게 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자, 잘 모르겠어. 단어도 가물가물한데 긍부정은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긍부정을 따질 수 있게 해석을 못하는 놈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해석을 어느 정도 하는 놈은 어떻게 보면 문장을 보고 나면 이런 말 보면 아 반대되는 표현이 떠오를 거야. 반대 표현이 떠오르게 돼 있어. 자, 해석을 좀 하는 놈은 그걸 딱 읽고 아 반대 표현이 이런 걸 거야 라고 알 수 있거든. 예를 들어줄게. 보세요. 여기에 on the other hand가 오고 이런 문장이 왔다고 쳐봐. Those who are emotionally illiterate 이런 문장이 왔어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지 모르는 놈들 얘기거든. 그러면 on the other hand, those who are emotionally illiterate 이렇게 나오면 아 앞에 뭐 나오겠니? 당연히 감정을 잘 읽는 놈이라고 나오겠지. 물론 패턴은 똑같지 않지만 감정을 잘 읽는 놈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두 번째 봐. On the other hand, when ice form 이렇게 왔어. 반면에 얼음이 생기면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앞에는 뭐겠니? 얼음이 녹았을 때겠지 당연히. 어?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in some culture 이렇게 나오잖아.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나오면 반면에 이렇게 나오면 뒤에 뭐 나오겠니? other culture 나오겠지. 똑같이는 안 쓰겠지. other some culture니까 other cultures라고 쓰면 아주 쉬운 거고 줄여서 others라고 써주면 조금 난이도 높은 거야. 아 뭐가 나올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반대로 others를 보면 앞에 some culture가 있겠구나. 단 some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culture만 찾으면 되겠네. culture만 찾으면 이렇게 앞뒤에 오는 걸 유추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연결이야.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conversely, unlike나 like 같은 게 나올 거야. 그럼 이걸 보고 못하는 놈들은 어떻게? 긍정이다 부정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연습만 하고 영어를 좀 하는 놈은 반대 표현을 상상해봐. 그러면 글이 아주 쉬워지고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서 벗과 벗올선 다르죠? 벗은 흐름이 바뀌는 거고 벗올선 첨가야. 첨가. 자, 그 다음에 similar pattern and words란 말은
잘 모르겠어. 연결어도 없고 지시어도 없고 뭐가 뭘 모르겠으면 찍어도 같은 소재 있는데 찍으라는 얘기야. 우리 주제 제목하면서 소재 공부 계속했지? 그 소재 가지고 답을 쓰라는 얘기니까 요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이거 쓴 거는 동그라미 해놓고, 자, 이건 패턴이야. 이런 말이 오거나 주어 자리에 suspect, expect, assume, open, sometime, maybe 뭐 이딴 말들 오지? 그럼 다 뭐하고 있는 거야? 추측하고 있는 거야. 그걸 공식으로 나타낸 게 얘야. 자, 주어, be, pp, 투부정사나 대절 이런 식으로 생긴 것들은 전부 다 뭐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pp하기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인들의 통념, 미스나 바이어스를 얘기하는 거야. 미스나 바이어스가 통념이야. 자, 이렇게 통념이 나오면 뒤에 뭐가 따라온다? 벗이 따라오겠지. 보통의 대부분의 그럼 벗을 빨리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나중에 판명된 걸로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나올 거라고. 자, 이 패턴을 잘 봐두세요. 자, 넘겨가지고 용어 설명했어. 어떤 우리가 읽는 글 중에 선생님이 이제 북카토 책에다가도 배경 지식을 많이 넣어주는 이유가 이거야. 왜냐하면 용어 설명을 많이 해주던가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인물을 부르거나 용어를 설명해 주려면 먼저 설명하거나 명명한 후에 그 용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관한 글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일단 먼저 이렇게 써야지. 이름을 먼저 말해줘야지. 처음부터 그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먼저 조카터라고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이고 뭐고라고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쓰겠어. 뭐 조라고 쓰든 미스터 카터라고 쓰든 이렇게 쓰겠지? 그러고 나서 두 번 정도 나왔으면 그 다음엔 성별로 he라고 줄여줄 수도 있는 거야. 용어도 마찬가지야. 어떤 용어가 막 처음부터 무슨 용어는 confirmation bias라고 쓰면 확증 편향이란 말을 썼다고 쳐봐. 그럼 처음부터 확증 편향은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설명해주고 용어라고 얘기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써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것도 순서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실제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 있으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주어 자리에 쿠키 만드는 게 우리 할머니가 잘하는 유일한 건 아니야. 뭐 이딴 식의 주어진 문장 넣게 나왔어요. 그럼 봐봐. 쿠키 만드는 건 우리 할머니가 잘하는 유일한 건 아니야. 이렇게 오면 이 사람은 이 앞에는 무슨 얘기를 했다. 쿠키 만드는 걸 얘기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얘기할 거다. 쿠키 만드는 거 빼고 할머니가 잘하는 일을 얘기해 주겠지. 자, 잘 기억해야 돼. 선생님 말을 잘 봐. 쿠키 만드는 게 우리 할머니가 잘하는 유일한 일은 아니야. 이게 주어진 문장 넣게 나왔어. 만약에 순서 문제. 그러면 쿠키 만드는 얘기를 앞에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쿠키 만드는 얘기는 그만하고 앞으로는 우리 할머니가 잘하는 거 중에 쿠키 만드는 거 말고 딴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야. 열거가 따라오겠지. 할머니는 딴 것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뭐 이런 말 나오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요한 표현들이야. 선생님 이걸 어지간하면 수업 시간에 그냥 말로 해주던 걸 쓴 거야. 열심히 쓴 거니까 당신들이 이거 보면서 여러 번 직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 자, 시방장은 욕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좀 세게 발음한 거야. 시간, 방향, 장소 이게 나오잖아. 그럼 easy peasy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시간은 결대로 쫓아가면 될 거 아니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는 지금부터 거꾸로 과거로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되고 방향도 outward 바깥쪽인지 inward 안쪽인지 이런 것만 볼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시방장이 나오면 아주 쉽다. 뭐라고? 시간, 방향, 장소. 자, 그리고 마지막이야. 여기 보시면 선생님 누차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공부를 못하는 놈은 상관없어요. 공부도 못하는 놈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공부를 좀 하는 놈이 문제야. 공부를 좀 하고 꼼꼼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특히 여학생 중에 많은데 해석도 어느 정도 해요. 똘똘하고. 근데 답을 쓰고 나서도 얘는 맞는 것 같은데 얘가 왜 여기 오지 막 아주 가지고 논문을 쓰려나 봐. 이게 한 번에 정확한 답을 찾는 게 아니야. 그러려면 주관식을 해야지.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건 선생님 누차 강조하는 거 공부를 잘한다는 건
자, 영어에 이런 말 있다 그랬잖아. wise란 말은 현명하다는 뜻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뜻이야. 방향. 테스트 wise란 말은 시험에 딱 적합한 인간이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처럼 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대표적인데 이렇게 객관식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는 어떤 스마트나 와이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아 이거 진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 요령을 잘하는 새끼들이 금방 푸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 빠른 거지. 그래서 한 번에 정확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려워지는 거야. 너네 영문과 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뭐하러 어렵게 공부하니? 요즘에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선생님 누차 강조하지. 영어는 단어하고 기본 해석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나머지 요즘 컴퓨터가 다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해? 답을 줄여라. 뭘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답을 줄이는 거라고.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안 그러면 전체를 얘네가 다 해야 된단다. 알았지? 이거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앞에다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오래 한 거다. 잘 보시고.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쩍쩍쩍 할 테니까 보신 다음에 선생님 푸는 대로 한번 풀어봐. 자, 2011년 11월 고3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첫 문장을 읽어. According to the market. 자, 요렇게 요 문장을 읽으면서 요 문장은 그래도 글 쓴 사람 성의가 있잖아. 한번 읽어는 봐라. 자, 마켓 리스폰스 모델에 따르면 it is increasing price tha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 모양을 보니까 자, it is 하고 that 강조 구문이야, 이게. 이 강조 구문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지우고. 아, 그러면 이거 하는 건 얘다. 이렇게 오는 문장이다. 문장 구조가. 그러면 이 글의 주어는 얘야. increasing price 주어 표시하고. 자, 주어 표시는 꼭 해. 자, 동사가 얘입니다. 드라이브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를 읽어봤어. 읽어보니까 컴마가 많지. 컴마, and 이러니까 뭐 되고 있다? 열거되고 있는 거야. 열거되고 있으면 여러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여러 가지가 다 그 다음 문장에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 열거되면 그냥 눈팅만 해. 그래 놓고 주어 동사만 보는 거야. 됐지? 읽어. 자, 가격이다. 뭐가? drive provider. 생산자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혁신자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건 가격이다. 뭐 이런 얘기야. 내용은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A로 가는 거야. 선생님은 항상 A부터 읽는다. 이렇게 읽으면 이게 주어야. 뭐가 있어 여기? 서치가 있어. 서치를 지시어라 그래. 서치와 서치 에즈는 다른 거다. 서치 에즈는 예시고 서치는 지시어야. 지시어란 말은 앞에 나오는 걸 받아준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림 텍스트가 왔으니까 앞에 그림 텍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힌트를 줬지? 그럼 자, 그림 텍스트 찾아야지. 여기는 그림 텍스트 아까 읽어봤는데 없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액티브 리딩이야. 어떻게? B나 C의 문장으로 가봐. 그림 텍스트가 있나. 자, B의 마지막 문장의 주어는 The money raised through the tax고 C의 마지막 문장의 주어는 by ing 빼고 자 이렇게 왔잖아. There has been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자 there 동사 주어 이걸 유도부사 구문이라고 하지. 이게 주어야. 주어가 얘다. 이게 주어야. 여기 표시하는 거야 주어를. 이렇게 해봐. 뭐가 붙겠니? 그린 텍스트가 뭐겠어? 이거겠어? 관찰된 감소겠어? 아니면 세금을 통해서 걷어진 돈이겠어? 둘 중에 하나 그냥 고르는 거야. 뭐니? 이렇게 가야지. 두 개 중에 하나 이것도 못 고르면 하지마. 야 이건 골라야지. 둘 중에 하나는 돈이니까 텍스겠지. 그럼 BA지 이렇게 줄이라고. BA 이렇게 줄여. 답을 줄이는 거라 그랬으니까 BA는 확실한 거야. 그래 놓고 C 읽어봐. 주어가 뭐니? 결과는 매우 뭐뭐 한다. 야 이건 답은 5번이겠다 찍어도. 2번 보고 확인. 2번 보니까 주어 자리에 taxing certain goods and services 이렇게 왔어. 주어는 잘 모르겠지? 처음에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컴마 이렇게 왔죠. 동격. 컴마는 동격이야. 여기 보니까 익숙한 단어가 보이는데 increasing price가. 이거 여기서 보지 않았니? 아 B가 먼저 오는 거 맞네. B가 먼저 오는 거 맞네. 2번이라 그래야지 그치? 선생님 5번이라 그랬나 보구나. 왜 B가 먼저 오고 C가 끝에 와야지 이렇게. 됐어? 정리 잘 봐.
설명해 줄게요. 뒤에 가지고. 자, 주어가 같으니까 동격은 뭐라고? 앞에 주어랑 같은 거라니까. 보면 야, 얘랑 주어 같지? 그러니까 B가 먼저. 그리고 여기 서치 왔지? 그린텍스하고 머니하고 그나마 얘가 가까우네. 붙여. 그러면 B가 먼저 오고 붙였으면 답은 2번 벌써 나왔잖아. C 읽어보니까 C는 처음에 못 오겠구나. 이렇게 하면 답은 2번 이렇게 써야지. 알았는가? 선생님이 답지에다가 상세하게 설명해서 지금 설명한 거 써줄 테니까 보고 확인. 자, 두 번째. 구문이야, 구문. 자, 이건 according to 이렇게 나오고 강조구문 나왔으니까 주제문이죠. 지금 주제문은 계속 제가 일부러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 아직 구별 못하는 놈들이 있는데 it is words 다음에 부사나 명사 오잖아. 이걸 강조구문이라고 해요. 근데 it is words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가 올 때가 있는데 이걸 가주어 진주어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만약에 is가 안 들어가면 다 가주어 진주어야. 그러니까 요건 다 가주어 진주어야. 자, 그러면 헷갈린 게 하나 나오지. 명사일 땐 어떻게 구분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왜냐면 부사 명사는 강조고 형용사 명사는 가주어 진주어면 명사 때가 걸리잖아. 자, 명사만 구분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냐면 강조 구문은 it is that it was that이 문장 성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명사가 왔을 때 뒷문장이 불완전해. 가주어 진주어는 문장 성분이야.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해. 자, 이해 안 되는 놈은 패스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뭐라 그런다? 강조구문 가주어 진주어라고 해. 두 개 구별하고.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프로바이더로 하여금, 공급자로 하여금 새로운 출처를 찾게 하고, 혁신자로 하여금 대체제를 찾게 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보존하게 하고, 대안이 나타나게 드라이브, 이끌어주는 건 바로 증가하는 가격이다. 평상시에 사람들이 안 움직여. 가격이 갑자기 막 올라가잖아.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전문 용어를 막 짱구 굴리는 거죠. 아, 이거 더 이상 못 쓰겠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게 있을까? 이걸 찾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B, 주제문. 자, taxing certain goods and service. 어떤 물건에 세금을 매기는 것. 즉, 동격. increasing price. 세금을 매기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은 휘발유에 세금을 거의 안 매겨요. 우리나라는 휘발유에 세금을 거의 더블로 매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라고. 세금을 매긴다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런 건 should result in. 자, either가 나오면 생각해야지. 뭐 A, or를 생각해야지. or. 자, 이렇게. 자, 가격을 올리면 result in. 결과가 나온다. 어떤 결과? 이 자원의 사용이 감소하거나 자원 사용이 감소하거나 또는 새로운 자원이나 선택사항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가격이 올라가면 안 쓰던가 딴 방법을 생각하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으로 걷어진 돈은 can be used. 어디 쓸 수 있다. 정부에 의해서 또 either. 뭘 찾아? or. 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대안을 찾는 데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 연습하세요.